오늘도 볼베나단선 활용법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황색 구름대를 만드는 수식은 알려드렸습니다만 하늘색 구름대 만드는 수식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식 이름은 하늘색 구름대 일목균형표입니다. 수식 1, 2, 3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수식 4의 이름은 하늘색입니다. 수식 4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 5의 이름은 구름대입니다. 수식 5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적 건설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설정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가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나중에 지표를 불러오기를 할 때 지표 조건 설정에서 선행 스팬 구간 숨기기를 체크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깜빡깜빡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새로운 차트 활용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통신 관련주인 대한광통신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대한광통신이 오는 2025년 미국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대한광통신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로 코어 모재부터 광 케이블까지 제품 생산을 위한 전 과정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통신사업 부문의 핵심 제품은 광 케이블 및 광섬유이며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메이저 광 케이블 제조사와 국내외 통신사업자다. 전력사업 부문의 핵심 제품은 광복합 가공지선이며 국내 주요 전력사와 해외 설계조달 시공 건설사, 해외 전력청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세롬 한국IR 협의회 연구위원은 미국 전력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며 OPGW를 담당하는 전력사업부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전력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확장, 미국 리쇼어링 본격화, 재생에너지 통합, 중국과 인도의 인당 소비 전력 상승, 전기차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OPGW뿐만 아니라 저전압 및 중전압 전력 케이블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을 진행 중이며 연내 승인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에는 신규 매출액이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를 선언하였다. 전력선 분야는 원래 미국 내 보호무역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바바액트 법안의 발의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 내 통신 케이블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 케이블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대한광통신은 2025년 미국 내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바이 아메리카의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인수 대금 및 인수 후 운영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광통신은 연내 종결을 목표로 미국 케이블 제조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거래 종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확보되어 바이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 보조 프로그램부터 민간 프로그램까지 자유로운 광 케이블 공급이 가능해진다.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는 고객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미국 현지법인 인수는 바이 아메리카 정면 돌파와 미국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시장 영업 마진율은 15%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광통신은 2022년 300억 원 규모의 미국 매출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 내 제조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미국 매출은 금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연간 35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미국 매출 회복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광 케이블 설치 비율은 23.1%로 국내 89.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미국 광케이블 시장은 총 901억 달러의 정책 자금을 배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다. 대표적인 정책 자금 프로그램으로는 BEAD와 RDOF가 있다. 미국 각 주정부의 BEAD 정책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들은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경제, 교육, 공중보건 등의 이점을 얻고자 각각 425억 달러, 하나 60조 원과 204억 달러, 하나 28조 원을 확보하고 타임라인상 2025년부터 BEAD 예산 중 약 20%가 선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BEAD 예산은 통신망이 낙후된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순으로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AT&T와 차터가 있다. BEAD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광통신은 최근 미 현지 제조사 인수로 정부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BEAD 정책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하천은 바바액트 이전 대한광통신의 주요 고객사로 대한광통신의 정부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데로로그룹에 따르면 미국 광케이블 시장 규모는 2023년 25.8억 달러에서 2029년 58.8억 달러로 연평균 약 18%의 고성장이 기대되며 시장조사 기관인 CRU는 전년 대비 약 16%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조달 부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구매 규정 강화를 위해 22년 5월 14일에 발효된 인프라법을 통해 연방재원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으로 미국 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인프라 조달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축 자재인 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목재, 폴리머 제품 등 조달 시장과 전기차 인프라 조달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달협정 GPA,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달협정 미체결국인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연방 재정지원 인프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 조달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정부 조달협정에 대한 재논의, 즉 GPA 양화안 수정 및 철회, 한미 FTA 조달협정 재협상, IPEF 조달협력 제한 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곧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과 이렇게 중차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화되어 국정 운영에 차질화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정치인들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입만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파행 정국을 만든 놈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테러리스트라면 다 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일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차트상 이상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모두 세력들의 농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과대 낙폭은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업에 엄청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포놈은 이렇게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바닥권에서부터 작업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대 낙폭이 보이면 그때부터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과대 낙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주포놈이 눈치를 보지 않고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선 안착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없이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뒤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주포놈이 요입당하고 출발을 하며 핸들링을 하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21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상 타점을 잡아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과대 낙폭이 나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21선 위에 캔들이 확실하게 안착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때가 타점이 됩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수면입니다. 물밑으로 고무공 즉 캔들들이 가라앉은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고무공이 가라앉았다가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부력에 의해 고무공이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무공이 깊이 가라앉지 않아 상승 탄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입니다. 고무공이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반발력에 상승 탄력을 받아 고무공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무공이 물속에 깊이 가라앉았다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닙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 공중 부양선까지 돌파를 하면 더 크게 날아갈 것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강하게 돌파를 해야 합니다.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를 하면 밑으로 밀릴 것입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보조지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으며 양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적 거래량이 증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상승 신호입니다. DMI에서도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투음봉 정도로 조정을 받더라도 쭉쭉 치고 갈 것입니다. 이제 매수 타점 거래량이라는 보조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 변수는 단기 20 그리고 장기 6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VR, 즉 볼륨 레이시오는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 합과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 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거래량 합의 비율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를 찾아내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점이 중요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사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으로 따지자면 이 자리가 타점이 맞습니다. DMI에서 보면 이 자리가 빨간 선이 상방으로 꺾인 자리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강해지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최저 거래량을 따지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음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점이나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는 자리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서 오늘 주가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캔들 자체는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쪽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살짝 일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자리입니다. 캔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캔들이 하늘색 구름대를 살짝 돌파를 했지만 하방 압력을 받아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캔들들과 황색 구름대가 모두 결국은 하늘색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살짝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만 다시 데드 크로스로 전환되어 급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결국은 하늘색 구름대, 즉 저항 라인을 캔들들과 황색 구름대가 돌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됩니다.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어설프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강하게 황색 구름대와 캔들들이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색 구름대는 저항 라인입니다. 황색 구름대는 캔들들과 같이 움직이며 주가의 전체적인 하락세와 상승세를 표현해줍니다. 저항 라인인 하늘색 구름대를 황색 구름대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먼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급격하게 캔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대시세의 초입을 잡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일단 대세 변곡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역시 대시세의 초입을 잡아낼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테마선을 보아도 대시세 초입의 자리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대 낙폭이 만들어낸 하락세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지표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이 지표 역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는 자리들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MACD 오실레이터는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이지만 보조지표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곧 주가도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될 것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또한 오실레이터의 막대 그래프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급격하게 바뀐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평선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차트를 통해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주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면 아래 깊숙이 들어갔던 고무공이 튀어오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저항을 받고 많이 둔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탄력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선 차트에서 확인을 했듯 공중부양선 지점이 저항 라인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저항 라인이 뚜렷이 보입니다. 공중부양선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면 날아갑니다. 다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지만 캔들 몸통이 기준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테마선 돌파 이후 테마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2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 위에 버티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오늘 이 121선 저항 라인에서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주가 변동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선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짝 조정을 보이면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121선을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121선 근처까지 가서 깔짝깔짝 대다가 밑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놈은 과대 낙폭을 만들 때부터 핸들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포가 계속 핸들링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포놈이 손을 놓으면 거래량이 팍 하고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소폭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타점이 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며칠 뒤에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길어진다면 주포놈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주는 것입니다. 가격 조정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주가를 뚝뚝 떨어뜨린 후에 급반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포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에는 다양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의 패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에 대한 정리된 그림이 제 머릿속에는 있으나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영상 10편 정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특집으로 세력 패턴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과대 낙폭 후에 바로 치고 가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조정이 나올 구간입니다. 저는 투 음봉 정도로 살짝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치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가격의 함수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면서 눌림에서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시에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포시에스가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서비스를 혁신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공개해 금융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포시에스는 오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금융 IT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이폼 사인을 포함한 첨단 전자문서 기술을 최초로 시연한다고 11일 밝혔다. 컨퍼런스 홀 외부 체험존에서 애플의 최신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를 활용해 새로운 가상현실 기반 금융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리디자인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포시에스는 AI와 가상 환경을 접목한 혁신적인 전자서식 기술력을 공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와 이슈가 공유됐다. 금융사에게 IT 기업이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은 첨단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기술은 은행 창구 직원과 고객 간의 소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직원은 비전 프로를 통해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계약서와 청약서를 준비하거나 금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복잡한 금융 상품 설명도 3D 공간에서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포시에스는 비전 프로와 자사의 전자문서 솔루션을 접목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서류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대출 상담과 상품 가입 같은 금융 업무는 물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험존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페이퍼리스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공된다. 포시에스는 지난 30여 년간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시장을 선도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금융 업무를 혁신적인 디지털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번 기술 발표는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페이퍼리스 업무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시에스 관계자는 이번 기술 공개를 통해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페이퍼리스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술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전자문서 전자계약 분야의 토종 1세대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실용적인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시에스 클라우드형 서비스 이폼 사인과 다양한 구축형 전자계약 전자서식 솔루션은 이미 국내 금융권 70%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진행 담당자는 오늘 선보인 포시에스의 가상 환경 기반 기술은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포시에스 솔루션의 검증된 안정성과 신뢰성의 첨단 기술을 더해 금융권의 미래 혁신 전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IT 기업인 포시에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과 리포팅 솔루션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AI, 챗봇, 블록체인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전자문서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클라우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시장에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활발한 영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는 향후 5년간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약 7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포시에스는 지난해 AWS의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한 바 있어 AWS 관련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시에스는 3년 연속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의 공급 기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내년에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앞으로 AI는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은행 업무도 디지털화되어 굳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행 서비스를 모두 모바일 폰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결제, 전자계약, 전자서식 등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은행 직원과 금융에 관한 모든 상담을 나눌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시세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장기 추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추세를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차트를 줄여서 중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기 추세선입니다. 중기 추세선을 아직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입니다. 단기 추세선은 이미 앞쪽에서 돌파를 했네요. 단추선 매매법에 의거 타점을 잡았다면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21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캔들이 저항에서 밀린 것이 보입니다. 앞서 본 대한광통신처럼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 투 음봉 정도로 가볍게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보니 조정 없이 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주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리에서 슈팅을 쏠 준비를 합니다. 슈팅을 쏘려고 했다가 저항이 심해지면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슈팅을 쏩니다.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캔들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주포놈이 이날 주가를 쭉쭉 끌어올렸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자 의도적으로 밑으로 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캔들의 몸통 고점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포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큰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포는 오늘 약간 간을 보았습니다. 거래량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주포라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거래량이 터지며 슈팅을 쏠 수도 있고 2, 3일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최바닥권에서 주포의 작업이 들어갔기에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포 녀석이 알아서 주가를 부양시켜 줄 것입니다. 이미 최초 상승의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졌기에 주포놈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입니다.
혹은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밑으로 깊이 가라앉았다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많이 튀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수면 위로 튀기는 했지만 바로 다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밑에서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수면 위로 많이 튀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무공이 수면 위로 강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강하게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을 찍지 않고 V자 반등을 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모두 돌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수면 위로 강하게 튀어 올라왔기에 그동안의 하락세를 한 방에 극복을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V자 반등에 성공한 차트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강하게 수면 위로 튀어오른 모습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한 자리도 보입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도 보입니다. 수면을 돌파한 자리와 거의 맞물려 들어갑니다. 수면 위로 튀어오를 때 어떤 모습으로 튀어오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포시에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 차트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윗꼬리입니다. 카카오는 우량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포시에스는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이기에 세력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포의 핸들링이 주가를 견인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 즉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포가 핸들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전반적인 흐름이 카카오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이란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뀐 자리가 보입니다. 이때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시그널 캔들이 뜬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하얀 원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캔들들 혹은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테마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은 물론이고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카카오 차트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카카오는 테마선을 돌파한 후 쭉쭉 치고 갔습니다. 이 종목이 큰 시세를 보이려면 하늘색 구름대 혹은 테마선을 돌파하는 것이 일단 관건이 됩니다. 결국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하늘색 구름대와 테마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인 후에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뜨면서 주포가 살짝 핸들링을 했습니다. 주포는 오늘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주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핸들링을 하면 크게 날아갈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제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든 자리입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음봉의 크기가 최고점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또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이 지표의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멀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AI 관련 소프트 기업으로 내년에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